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장인의 날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표입니다. 자, 오늘이 봄의 마지막 절기죠. 고구입니다. 이 절기상으로 계절이 이제 봄을 지나서 초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은 한낮 기온이 덥다는 느낌까지 들 것 같습니다.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일교차가 크겠죠. 옷차림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좀 자외선도 상당히 강하겠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하시기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오늘 원주시설공단이 하루 동안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무료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표준사업장이 강원도 최초로 설립된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협약식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고요. 또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녹색 장터가 온라인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역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4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의 공공시설 건립공사가 레미콘 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복합문화교육센터와 생명협동교육관, 또 여성 커뮤니티 센터 등이 최근에 레미콘 노조 파업으로 전체 공정률이 약 80%에서 멈춰서면서 준공과 개관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오늘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75세 이상의 국민들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상자는 총 6,184명으로 이 중 91.5%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도내 곳곳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진행됩니다. 강원도청은 장애인 학대 예방 캠페인을, 또 원주에선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돕는 가치봄 영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죠. 오늘 또 원주시 시설공단이 장애인 날을 맞아서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무료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승록 교통사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이제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 무료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현재 그 시설공단 차원에서 몇 대 정도의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포터 차량은 5대고 슬로프 차량은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무료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제40일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원주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콜택시 이용을 무료로 제공해서 지역사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있는 그 교통수단을 오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평상시에 기존 이용 시에는 어느 정도 요금이 이제 부과되는 겁니까? 네, 원주 관내에 대한 기본 요금은 4km당 1,100원이고, 거리 요금은 4km 초과시 km당 100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은 그 2배 정도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이용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차량 대기료는 1시간까지 무료이고 30분당 초과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용 대상자와 거리 제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관외 지역도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 그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은 강원도 전체 지역이고
서울 또는 경기도 대학병원 진료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주시 인접 관내 지역은 충주, 제천, 여주 지역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 이동지원센터 1577-2014로 전화 주시면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장애인복지 카드 4번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는 장기 요양 인증서, 진단서, 신분증, 이용 신청서, 동의서를 각각 작성해서 시설관리공단 교통사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7월에 이제 출범을 했어요. 네.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조직도 정비하고 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또 이제 장애인 관련 어떤 이런 그 시설 운영도 어떤 중요한 또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만은 좀 그다음에 뭐 개선된 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 1일 저희들 출범하고 현재까지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들의 친근한 부분과 공기업 새로운 출범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의 로고와 CI를 적용한 차량에 대한 디자인 변경과 도색 작업을 실시하였고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차량 이용을 위해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차량 내에 비말 차단막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편 요소를 통해서 이용 고객의 불편을 의견을 돕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뭐 특별 교통수단이 리프트 차량, 또 슬로프 차량까지 함께 합산해서 28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또 장애인들의 전체 뭐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이게 아직은 이제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뭐 보충 계획도 세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준비 중이거나 뭐 진행 중인 다른 계획도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2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차량 2대를 정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차되는 차량은 시민들의 의견에 반영해서 카니발 차량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향후 원주시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다인성 차량 운영 부분도 검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꾸준한 또 개선과 또 보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또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승록 교통사업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원주시에는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 교통수단이 운영 중이고요. 오늘 또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무료 운영된다라고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아쉬워하는 거, 뭐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또 그중 가장 선결과제 또 급선무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확보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의 확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또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항상 또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요 장애인 컨소시엄형 표준 사업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입학식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컨소시엄형 사업이라는 것 좀 뭔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어떤 사업인지 또 전반적으로 일정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에서 시행됩니다. 이 장애인 컨소시엄형 표준 사업장, 이게 먼저 어떤 사업장인지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장애인 컨소시엄형 표준 사업장이 이번에 원주에 설치됩니다. 여주에 1호 표준 사업장이 있고요. 원주가 2호, 강원도에서는 최초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 실현과 유지를 목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설립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컨소시엄이라는 단어의 뜻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원주시 표준사업장은 원주시라는 지자체와 복지TV라는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장애인 고용공단이 자본을 지원하며 협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협회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지난 14일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애인공단에서는 무상 지원을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복지TV는 7억 원을 출자해 기업 내의 홈페이지 제작이나 교육사업, 장애인 복합 여행 분야, 콜센터 등 60여 명의 지역 중증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정재은 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장애인공단의 세 어떤 기관이 모여서 안정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같이 협약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땅을 기부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무상 지원으로 20억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어떤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복지TV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제3섹터에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될 거고요. 그 법인 아직은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법인에서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 IT면 IT, 뭐 베이커리면 베이커리에서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를 개발해서 이제 정착을 시키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게 지어지면 소프트웨어적인 장애인 고용, 직무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이 토지를 제공하고요. 또 장애인공단에서는 이 무상 지원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요. 또 이제 복지TV에서는 7억 원을 출자해서 기업 내 홈페이지 제작 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되는 것인데, 뭐 사실 현재 기업에서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 고용률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좀 유명무실한 회사들도 상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표준사업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 고용률 충족만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업장의 특성화를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또 그렇다 아무 기업이나 참여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직접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컨소시엄형 표준사업 제도에 참여해서 직접 고용으로 인정받고 고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중소기업이면은 일단 어느 기업이나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일 경우에 공단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출연 출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 출자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도 필요하고 관련 단체나 지역 주민에게 설문조사도 받아야 하고 의회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TV 강원방송 이창혁 대표이사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예비 장애인 가족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통의 발달로 교통상해로 선천적 장애인이 아닌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께서도 누구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 표준사업장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의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번 돈으로 또 다른 장애인분들도 무료 교육을 하고 또 다른 소외계층들을 도울 수 있는,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금은 장애인 고용에 사용되지만 남은 돈 또한 지역을 위해서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사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뭐 요지 1호점 또 원주 2호점 또 강원도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표준사업장 정말 그 제대로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많은 사업장들이 함께하고요. 또 지자체의 지원도 좀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면서 소개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네요. 이 컨소시엄 표준사업장 사업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2월 16일부터 받았었는데 단 한 개의 기업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창혁 대표의 말처럼 저희가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것은 특혜가 아니라 같은 권리를 위한 다른 기준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뭐 광고 문구 캐치프레이즈 이런 게 있죠. 가치의 가치. 이게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그 개념에서도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아니겠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가 제로. 아무런 틈이 없다란 뜻으로 오늘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을 지정한 겁니다만 그런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6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환경 캠페인이자 또 중고 물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원주 시민 녹색 장터가 온라인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요즘은 다양한 또 중고 물품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또 원주시 차원에서 또 어떤 또 중고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녹색 장터의 김나군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원주 녹색 장터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시민 녹색장터 3, 4만 토요일은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오후 3시에 진행되는 녹색장터입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재순환의 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녹색장터를 올해로 7번째로 운영 중이고요. 원주 시민 스스로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웃과의 소통, 세대 공감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색 장터 하면요, 우리가 이제 뭐 도깨비시장처럼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좀 왁자지껄하고 또 이제 흥정도 하고 좀 그런 그 정서 또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모든 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녹색 장터도 온라인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원주 시민 녹색장터 골뱅이 혹은 녹색장터 골뱅이 표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참가 방법과 안내를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17일을 시작을 했고요. 10월까지 6번에 걸쳐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유튜브랑 스트리밍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물건을 판매하고 싶을 경우에 3, 4만 토요일 홈페이지에 판매 물품을 등록하고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일 쇼호스트가 돼서 유튜브를 통해 물건을 소개하면 되는데요. 방송 중 물건을 구매를 원한다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판매자와 연락하고 약속을 잡아서 거래 직접 하시면 되고 구매자가 거래 인증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면 기프티콘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연을 선보이는 등 그 온라인 장터에서 소통의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경우 소정의 상품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그 지난 17일에 이제 그 장터가 운영되었고요. 어떤 매월 세 번째 토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달을 또 기다려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은 15일에 그럼 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 17일에 좀 구매자 좀 많이들 참여하셨나요? 어땠습니까? 많이 물건도 보내주시고 소개해서 참가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행 되게 재밌다 혹은 물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판매하는 기본 그 개념이 판매자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물건을 소개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좀 출연하는 것까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출연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혹은 연락처를 좀 게시하기 좀 곤란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장터 홈페이지에 물품만 등록하고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에 물품을 가져다 주시면 녹색장터에서 소개해드리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드리는 방법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소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만은 판매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물품을 소개하는 행사 시간은 이제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는 이후로도 계속 가능합니다. 구매하고 싶어요 게시판에 등록된 물품에 대한 연락처로 연락을 요청하시면은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또 소정의 상품이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녹색 소비를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구매자가 거래 인증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면 적어주신 연락처로 기프티콘 지급을 하고요. 물품을 등록하고 소개에 출연하신 분들과 물품만 가져다 주신 분들도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좀 기간 또 계획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17일에 한번 진행했고요. 5월 15일에 진행을 하고 10월까지 6번에 걸쳐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유튜브 원주 청소년 수련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만약 이 감염법 확산세가 좀 누그러져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원주 청소년 수련관 야외 공연장에서 다시 녹색장터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아무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백신 접종, 면역 형성이 올해 말쯤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좀 우리 시민분들, 이 장터라는 게 원래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자와 또 구매자 모두가 많이 모여야 되는 건데 그만큼 시민분들 많이 또 참여하셔야 또 이것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 참여 부탁드리는 말씀 또 해주시면서 오늘 더 정리하도록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배달용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원 낭비를 막고 위해서는 원주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원 재순환과 녹색 소비 실천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감소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센터의 장에 원주시민 여러분들과 동아리, 기업, 모임 이런 분들도 참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기프티콘이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녹색장터의 김나군 담당자였습니다. 네, 벚꽃은 다 떨어지고 오늘 고구죠. 봄을 지나서 초여름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이맘때 이 노래를 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끝곡입니다. 버스커의 노래죠. 벚꽃 엔딩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